네, 2026년 7월 22일입니다. 이 주도 지금 반이 가고 오늘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비가 많이 온 것이 이 세상에 좋은 건지는 모르겠으나 세상은 흘러갑니다. 오늘 제목은 시간을 팝니다. 시간을 팝니다로 정했습니다. 사업을 한다는 건 허풍쟁이가 성공한다. 허풍쟁이가 성공한다.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은 창업 초기 직원 2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빈 상자 위에 올라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인류를 대표하는 기업이 될 것이다. 직원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장 제대로 미쳤구나. 그리고 그 미친 꿈은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기업은 언제나 남들이 비웃는 꿈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어제 같은 가난하게 사는 법은 어제같이 사는 겁니다. 어제 같은 오늘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래 있다고 필요한 사람은 아닙니다. 조직을 오래 다녔다는 것과 조직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시간은 경력을 만들지만 가치는 결과가 만듭니다. 우리가 나는 이 옵테라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여기 들어와 있는 100명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은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절대 머스크와 싸워서는 안 된다. 저는 옵테라의 필요 도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17번 띄우고 자이든 타이든 저는 그 끝날 때 우리 대표님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는 도망가지 말랍니다. 저는 17번에 띄우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내 돈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남들이 도망간다는 것은 돈을 가지고 도망간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저는 제가 가치를 느끼지 못하면 저는 올인했는데 안 되면 올 아웃 전체를 저는 버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내년에 제가 미국 나이로 58세입니다. 그 남은 말 하면 제가 아직도 달려들죠. 왜냐하면 아직 60이 안 돼가지고 그 두 번째 조직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방향이 틀린 사람이 더 열심히 달릴수록 조직은 더 멀리 돌아갑니다. 노력보다 방향이 먼저입니다. 옵테라가 요구하는 인재상은 천수경입니다. 야는 천주경 천분 너무 좋아하더라. 천수경입니다. 1000번 손가락질하면 너도 재벌이 될 것이다. 오늘 1000번 누르고 내일 안 한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1000일만 투자한다면 저는 어제 뭐 거래소 회장하고 집중해서 미팅을 한 건만 했습니다. 무수한 많은 전화로. 근데 그 회장들이 지가 뭐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 뭐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거기에 올인합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중간에 방향을 틀 때는 그 사람을 욕합니다. 우리가 그
두 가지. 우리 인간은 영생할 수 없다. 그래서 종교가 나옵니다. 우리는 돈이 무한대로 없다. 거기에서 경제학이 나옵니다. 우리가 영생할 수 있다면 중고차 시장 이런 것이 안 나오겠죠. 왜냐하면 아니 그 종교가 나올 필요 없겠죠. 그리고 그 집 귀신이 되라 이런 단어도 없었겠죠. 왜냐하면 꼴리는 데서 너무 무리하잖아. 한 가지를 100년, 1000년 해라 그러면 맛있는 거 있다고 해서 그것만 100년 먹고 나머지는 먹지 마라. 우리는 맛없는 것을 먹어봐야지 맛있는 것에 가치를 합니다. 나쁜 사람을 만나봐야지 좋은 사람의 가치를 압니다. 실패한 사람을 봐야지 성공의 진가를 합니다. 2호선을 뱅글뱅글 돌아봐야지 진정한 네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모습을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다 보여줘 봤다 그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보여줄 것은 성공할 모습입니다. 단순히 열심히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옵테라를 믿어달라. 옵테라는 진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옵테라가 진실이라고 생각하면 진실이고 거짓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거짓입니다. 내 인생에는. 왜? 모든 중심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어제 그 통화를 갑자기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장 누님은 안 들어왔겠죠. 내일 나간다고 하는데 장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초기 멤버 어떤 누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하려고 했는데 제가 전달하려고 했는데 그 어떤 미용실 누님인데 누가 해버렸다고 저한테 전화 왔어요. 레그는 그렇게 했는데 여기 채굴기 파는 것은 자기로 돌려주면 안 되네. 여러분 제가 머스크님에게 왕 대표님에게 연영이산테 한 이야기가 있으면 우리의 최대의 적은 우리를 아는 사람이다.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이미숙 회장님, 김용렬 회장님 이런 사람들은 저에게 가장 열렬한 팬이자 저의 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나한테 돈을 10억, 20억, 30억 받아야 되기 때문에 들어온 분들일 수 있습니다. 뭐 그분들 지금 돌아 계시지만 저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침마다 저녁마다 어떤 분들은 되지도 않는 이야기 왜 계속 하냐 이 새끼야 아직도 성공 못했는데 아까 손정희의 이야기서처럼 손정희가 회사를 소프트뱅크라고 짓고 망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름 때문에. 이게 이름이 압권이죠. 소프트뱅크 은행인 줄 알았습니다. 그 투자한 돈을 야후에 풀베팅 해가지고 망합니다. 제리양에게 젊은 제리양에게 풀베팅해서 망합니다. 그때 4천 명에게 전화를 겁니다. 100명이 전화를 받아줬습니다.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손정희는 거기서 시스템 만듭니다. 100명 빼놓고는 다 지웠습니다. 인생에서 지웠습니다. 내가 어려우면 옆 사람이 떠납니다. 가족이 떠납니다. 여러분들 가족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한테 서운하게 한다.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독이 되는 사람은 조용합니다. 뒤에서 빗을 꽂는 사람입니다. 불평은 크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의욕을 꺾고 조용히 분위기를 바꾸고 조용히 사람을 데려갑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시끄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이 조직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능력보다 영향력이 더 무섭습니다. 실적은 평범한데 이상하게 사람들을 움직인다. 그 영향력이 조직을 성장시키면 자산이고 흔들기 시작하면 가장 큰 리스크가 됩니다.
우리는 정보 홍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정보 홍수에 내 개념이 없으면, 나 자신이 없으면 쓸려다니게 됩니다. 이 정보에 흔들리고 저 정보에 흔들리고. 도종환 씨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흔들려도 너무 흔들린다 그 말이에요. 근데 흔들리는데 개념이 없다 그 말이에요. 개념이. 조직은 에이스, 리더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한 명의 에이스가 떠나도 조직은 버틸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달에 어떤 말 회사가 흔들렸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왔습니다. 그분이 회사 1등 공신입니다. 지금도 1등 공신입니다. 그와 2명 나갔습니다. 2명. 그리고 자기들은 이것이 망할 것이라고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그 입이 그 입이 자기를 찌릅니다. 연산군에 신원패라고 있습니다. 신원패. 자기한테 직언하는 모든 사람들의 목에다 말은 화요. 네 혀는 칼이다. 네가 헛소리하면 네 혀가 네 목을 찌를 것이다. 여기다 목을 다 걸어놨어요. 조선시대 최대 폭군이 됩니다. 내 입으로 내가 말하는데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근데 조직은 그걸 도려내지 않으면 조직은 썩습니다. 한 명의 에이스가 떠나도 조직은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이 계속 낮아지면 결국 조직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때 출발했을 때 20명, 30명이 그 주문했고 지금은 110명, 139명, 140명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때 떠난 사람들도 오고 있습니다. 저는 8월 달이 되면 평균적으로 200명, 저는 이것이 10,000명 내일 들어왔으면 좋겠다. 10,000명을 누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조직은 초등학교 1학년이 공부 잘한다고 대학교 1학년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조직은 조직은 시스템대로 흘러가야 됩니다. 평균이 높아져야 됩니다. 문제는 실력이 아니라 전염됩니다. 게으름도 불평도 핑계도 생각보다 훨씬 빨리 퍼집니다. 지금은 이 SNS 시대에 특히 그렇습니다. 좋은 문화도 전염되고 나쁜 문화도 전염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 빼놓고는 그 머스크님에게 개발 밴드 강의 1년 뒤에 이 강의를 누군가 대신한다면 이 회사는 커져 있을 겁니다. 머스크가 강의에서 떠나고 1년에 한 번 특강 듣는 그날은 일단은 그 100만 원씩 내고 이걸 들으라고 한다면 그 100만 원의 가치를 느낀 사람이 100명이 넘어가면 이 솔루션은 끝나 있는 겁니다. 저는 최대 1년만 강의하려고 합니다. 저는 1년만. 1년만 미쳐보려고 합니다. 저는 저에게 옵테라란 1년 전에 우연히 이미 성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의 방황을 끝낸 머스크를 만나서 저는 이걸 올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제품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저는 기준이 옵테라입니다. 근데 저는 말 안 들으면 설명 안 합니다. 그냥. 설명 안 하는 것이 제 마케팅입니다. 여러분한테 만나서 설명하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욕하는 것이 일시키는 방식이고 어떤 사람은 무관심한 것이 방식이고 어떤 사람은 칭찬해줘야지 방식이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회사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조직의 수준을 떠나는 겁니다.
더 이상 배울 것이 없고 더 이상 성장할 이유가 없을 때 사람은 조용히 떠납니다. 옵테라 어제 강의 들었던 사람은 압니다. 이 안에 영어 버전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한 명도 속여. 나는 한국은 너무 적으니까 싫어. 나는 미국 가서 할 거야. 한국에서 안 통하는데 미국에서 어떻게 통합니까? 여기 안에 포인트 박스에서 모든 것을 누른다고 해서 고장나는 플랫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눌러보고 모르는 것은 물어보는 질문을 할 수 있을 때 내가 성장하고 내가 재벌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물갈이는 채용보다 빠릅니다. 좋은 사람을 뽑는 것보다 나쁜 영향력을 줄이는 것이 조직이 더 빨리 바뀌는 것이고, 채용은 플러스, 물갈이는 마이너스를 없애는 것입니다. 저희가 7월 1일 날 빙고몰이 오픈됐습니다. 빙고몰도 회사는 어제 또 바뀌는 것이 뭐예요? 포인트 박스 메인에 빙고몰이 옵니다. 이게 위치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매출액이 달라집니다. 이걸 제가 어린 날 서점 마케팅을 했습니다. 서점에 출판사에서 서점 마케팅을 할 때 이걸 점두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우리 출판사에서 쓴 책을 어디다 진연해 놓냐에 따라서 매출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전국을 돌면서 서점 사장님하고 우리 거 책을 어디다 놔주라 이렇게 영업을 하는 것이 점두 마케팅입니다. 옵테라는 빙고모를 기점으로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모든 네트를 쓸어 담을 수 있는 어떤 방식을 만드는 것이고,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용이 얼마나 족한데 800만 원에 상을 치를 것이냐 250만 원에 치를 것이냐.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화했으면 500만 원 남는 것이 500만 원 플러스 알파가 남는데, 그 장례식장 30% DC해 주면 1000만 원이 남는데, 자기가 결정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못하고 해. 실수한 것이 많아서 식구들이 하니까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마음을 이해를 해요. 왜? 이야기를 하면 너는 이상한 상조 아니야? 이렇게 또 이야기할까 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흘려오는 업보가 있기 때문에 문제다 그 말이에요. 리더가 착각하는 순간 끝납니다. 저 사람은 절대 안 떠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회자 정리 거자 필반이다.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또 만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저 사람은 꼭 필요해. 빙고몰이 시작됐을 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도. 근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머스크님을 이야기합니다. 꼭 우리를 빙고몰을 위해서 왕 대표님이 따님을 그렇게 낳지 않았는가. 수가 많아지니까 조직 안에 모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조직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애터미입니다. 애터미는 1,500만 명이 있습니다. 절대 배팅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사업자 중에는 유도한 사람이 있어요. 애터미는 절대 사재기회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유료 채굴제가 되라 이것이 아닙니다. 부업으로 하는 사람은 관계없습니다. 나는 단순히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천수경, 천인을 손가락질하면 누구든지 부자가 되는 솔루션이 될 수 있다. 단 내가 까먹은 돈이 많고 나는 전업으로 이것을 할란다. 그 출발은 프리미엄입니다. 프리미엄입니다. 채굴기를 지금 10일 남았습니다. 10일 뒤에는 220 풀로 가고, 그 8월 달에 액면 분할하게 되면
옵테라의 개수는 늘어날 겁니다. 지금 10,000개에서 13,000개, 14,000개가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액면 분할한 가격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의 액면 분할을 코인에 최초로 연결시킨 머스크를 따라 우리가 뚜벅, 뚜벅, 뚜벅 걸어가면 된다 그 말이에요. 조직을 드리는 건 사람이 아닙니다. 리더의 확신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회사보다 좋은 회사가 한 300개씩 태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 가지 않습니다. 저는 한 가지 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짜도 못하는데 100만 원짜리 마케팅을 어떻게 합니까? 공짜를 100명 하기가 쉽겠습니까? 아니면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100명 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리고 데일리 1% 2%짜리에 진실에서 60만 원 넣어놓고 1% 나오면 뭐 됩니까? 369로 망하는데. 그리고 만 원에 100%가 아니라 1000%, 만 원 내면 10만 원 준다 하면 왜 흥분합니까? 조직을 만들려고 하니까. 근데 그 만드는 날짜가 시스템을 바꿔버리면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사과드리지만 업플러스를 제가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시스템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걸 저한테 접목해 준 그 오 대표한테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응? 그리고 제가 너를 믿고 근데 그 머스크님이 저한테 말한 것이 맞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회사 도망갈 회사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회사가 10개가 생겨났어요. 그리고 저한테 PPT가 왔어요. 또 그런 회사가 이야기. 제가 움직일까요? 줄 수 없는 것을 준다 한 것이 사기입니다. 결국 조직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맞은 사람은 더 크게 성장하고 맞지 않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떠나는 것입니다. 그 구조를 만드는 것이 리더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조직은 결국 물갈이 됩니다. 애텀이 15년 전에 시작했던 사람들이 다 성공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10명 성공하고 왔다 갔다 했던 10만 명은 지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안주를 먹고 삽니다. 내가 그때 애텀이 초창기에 박모 회장 알아. 거기서 있었더라면 이렇게 하고 세상을 안주 삼아 술자리에서 이야기. 내 인생을 어떻게 술자리에서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건 여러분과 제 인생입니다. 내 인생에 옵테라는 무엇이냐? 옵테라의 머스크가 얼굴을 안 보여준 건 사기꾼이 아니냐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 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구글을 가봅니까? 카카오톡 본사를 가봅니까? 그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회사를 판단할 때 그 회사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케팅이 그 회사의 얼굴입니다. 마케팅이 콩나물 대가리가 그 회사의 얼굴이다 그 말이에요. 100만 원 내면 200만 원 줄게 시스템을 하면서 거기 300억 있어. 그럼 1조 띄우면 어쩔 건데. 300억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휴가 그랬습니다. 압구정동에 부도난 백화점을 자기 이름으로 바꾸고 어? 우리나라 제일 비싼 땅에 백화점이 있어. 그러니까 100만 원 주면 200만 원 줄게. 이 프로슈머의 출발입니다. 프로슈머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아픔이 계속되고 있고 그것이 2000년에 시작했다면 2010년이 돼서 코인이 탄생되면서 100%가 아니라 200%, 300%, 하루에 1%, 2%, 3%. 제가 좋아했던 어떤 누님이 에피라는 회사가 최 수장은 경제학을 잘못 공부해가지고 왜 앱키를 못 알아보는지 모르겠다고 이번에 죽었습니다. 100달러로 시작해서 1달러로 떨어졌습니다. 2라운드를 했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3라운드를 했으면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만뒀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누님은 떼돈을 벌었습니다. 거기서. 근데 돈 안 벌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분입니다. 그 따라다닌 사람은 더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계속 뱅글뱅글 자라 부인이 뒤집혀서 옛날에는 바람 피운다 이런 이야기들이 무조건 나. 근데 애인이 없는 것이 불법이다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날마다 바뀌니까. 옛날에 60살이 되면 죽어야 되는데 저도 죽을 나이가 됐고 여기 죽었던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안 죽고 잘 살고 있잖아요. 넥스 60, 60년을 더 줬다. 그럼 나는 60년을 어떻게 살 것이냐. 돈만 있다면 나도 네트를 정확하게 해볼 텐데 이런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네트는 소개 중심, 직급 중심, 배팅 중심이 아니라 프리미엄, 축정일을 걸러도 공짜에서 고국을 찾아낸다. 유료 채굴자를 찾아낸다. 유료 채굴을 찾아내려면 내가 유료 채굴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내가 깔아줬는데 보여주는 거예요. 네 거 채굴기는 한 달에 3개. 네 거 채굴기는 한 달에 3개. 내 거 채굴기는 한 달에 6개 아니면 30개. 너하고 나하고 차이는 나는 한 달이면 몇 개 되겠니? 하루에 30개면 30개면 30이면 900개야. 너는 3개 900개. 3대 900. 몇 배인지 아니? 300배 차이나 3달이면 너하고 나하고 안 보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내 산수 실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산수 싫어해. 산수 우리가 수포자라고 수학을 포기한 인간 수포자라고 하잖아요. 조직 만들기는 연입니다. 저녁에 개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은 개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일을 하냐 그 말이에요. 하물며 사람이 끄덕이겠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일 안녕하겠냐. 냉정해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일이 내일 안녕할지. 여러분들이 잠자면서 머스크님이 도망갈까봐 지금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못 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100만 원, 200만 원, 1억 쳐놓은 곳에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장님 이번만은 도망가지 않고 제거 돈 원금 플러스 알파가 나오기 이전까지 절대 회사에 문제 없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주는 하나님이라면 저는 그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네트는 법입니다. 다단계 방문 판매법이 아니라 법입니다. 물 숫자에 갈 것자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물이 흘러가는 방향의 최고 단어는 노자 도덕경의 상선 약수입니다. 최고선은 물이다. 물은 낮은 대로 흐른다. 이렇게 가장 성공한 사람은 우리가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알 수는 없으나 우리는 물 흘러가는 대로 갈 수 있어요. 물은 용기를 바꾸면 모양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씻어냅니다. 우리가 조직은 물이 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내가 설명할 수 없는 마케팅은 내가 아는 것과 설명한 것은 다릅니다. 저는 어떤 정보를 보더라도 저는 노트 정리를 잘합니다. 남의 이야기 들을 때 끼어들게 안 합니다. 왜 끼어들게 안 할까요? 나는 네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 내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옵테라는 시간 투자입니다. 희망을 파는 겁니다. 이 옵테라의 코이너가 되십시오. 내 본업이 300만 원, 500만 원 버는 일이 없다면 코이너가 돼서 1년만 지나면 내 인생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코이너가 돼서 많은 행복, 우리가 무료 채굴 한 달에 3개입니다. 많은 행복 플랜 10개를 만 원에 증가하는 겁니다. 그럼 내 코인이 줄어듭니다. 무식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3개가 270원이니까 계산은 250원이니까 750원 3개가 10개면 1,500원인데 그걸 만 원에 어떻게 팔아?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가난한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옵테라는 노 세일 팔지 않는다.
내가 살 수만 있다면 3개월을 줄여서 우리가 당구를 바둑을 누가 바둑을 저같이 둔 사람은 절대 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배웠기 때문에. 근데 흰색과 검은색을 구분한 사람이 신진서한테 딱 한 달 배우잖아요. 그럼 단이 됩니다. 왜? 바둑돌의 진리를 파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옵테라는 시간을 팔고 희망을 파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 10,000개 가지고 있는 내가 내 회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개, 100,000개 있다. 그럼 10개씩 다 나눠줘야 되겠다. 공짜로 주면 빠르기의 장점이 있습니다. 내가 이 돈 책임질게 10개. 10개가 1,000,000원이래. 1,000,000원의 희망을 심는 겁니다. 그리고 안 되면 내가 책임질게 그랬어요. 그분은 3년간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하고 3년을 연결할 동아줄로 만들 것이냐, 실끈으로 만들 것이냐, 이걸 공부하는 것이 이 옵테라다. 오늘 이미숙 회장님이 저를 깨워줬습니다. 제가 어제 늦게까지 일하느라고. 그리고 박철애 누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이 새끼야, 지금 55분인데,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퍼질러 자고 있냐? 네, 하고, 제가 이걸 그 10분 만에 만드니라고 고생했습니다. 저는 미리 안 만들고 제가 게을러 가지고 머릿속에 구상하다가 6시 30분에 일어나서 저는 PPT를 만듭니다. 근데 이것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생산자 앤드 소비자. 프로슈버. 이것은 머스크님이 만든 자료입니다. 뒤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데는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똑똑한 소비자. 이것은 1991년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엘빈 토플러는 저의 대학 졸업 축하 메시지를 그 프로슈머 더 서드 웨이브에서 제3의 물결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프로슈머는 생산자이자 소비자를 연결하는 일이다. 이렇게 명시를 했고 2006년 부자의 열풍이 불 때 부의 미래 레버누셔너리 웰스 혁명적인 부는 어디서 오느냐 할 때 이 프로슈머를 다시 들고 나옵니다. 그때의 뜻은 프로페셔널 컨슈머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똑똑한 소비자입니까? 여러분은 전문가적 소비자입니까? 아직도 1%, 2%를 찾아다니는 하이에나처럼 아직도 정하지 못하고 돌고 있습니까? 2호선을 돌다가 머리가 돌아버린 사람 너무도 많이 봤습니다. 회장 타이틀 달고 10가지를 짜집게 해놓고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플랫폼 저는 무수히 봤습니다. 옵테라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옵테라를 어떻게 보느냐는 저는 이 시스템에 올라타지 않은 분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오는 돈도 분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시스템은 뭐냐면 연결해도 돼요. 저하고 제일 오래된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 사람 저를 모릅니다. 제가 1년간 어떻게 변한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저는 어제는 제가 가산 디지털에 제일 오래된 30년 된 우리 사장님하고 어제 비가 와가지고 호박전을 기가 막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장례식장 가가지고 꼬다리 찜 한 조각을 먹고 제가 어제 끝냈습니다. 오늘은 할 일이 없습니다. 비도 오고 시스템을 어떻게 점검을 해봐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다 이 종이 한 장 나는 똑똑한 소비자인가 이걸 질문하면서 하루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어, 노크를 잠깐만요.